집에 어린이가 없으니 어린이날은 그냥 보통의 휴일이다. 특별한 스케줄이 없이 집에서 쉬고 있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왔다. 하던 사업이 망해서 처자식과 오갈 데가 없는 친구를 내가 가진 아파트에 시세보다 싸게 전세를 내주었다. 그래도 한 집안의 가장인데 가족들에게 면목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망설이지 않고 그냥 내주었다. 이혼소송을 하면서 재산 분할로 그 아파트를 전 남편에게 내주게 되었다. 명의를 받은 전 남편이 전세를 빼라고 했단다. 친구는 더 살거나 매매로 자기가 사기를 제안했지만 전 남편이 거절했단다. 결국 전세를 빼기로 하고 이사갈 집을 구했단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 같은 불행감에 수시로 전 남편에게 전화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전 남편이 그럴 때마다 그렇게 욕을 한다고 했다. 나랑 살 때는 욕 한 번 하지 않던 사람인데 좀 달라진 모양이었다. 그런데 그렇게 통화하던 중에 급기야 돈이 없으니 네가 받은 전세자금 대출을 연장해서 자기가 대출이자를 갚아가며 지내면 안 되겠냐는 말을 했다고 한다. 요점은 전세금을 돌려줄 돈이 없다는 거다. 이혼할 때 재산 분할할 당시에 전 남편이 주장한 그 아파트의 시세는 9억 9천. 내 친구가 전세로 들고 있는 돈은 2억 5천. 그러니까 전 남편은 재산 분할로 7억 4천을 받은 셈이다. 당시 전 남편은 가진 재산이 없어 내가 분할받을 수 있는 돈이 없었다. 이혼을 하기로 하고 별거에 들어갈 때 함께 살던 아파트를 매매해서 분할하고 각자 살림을 꾸렸다. 전 남편은 월세를 얻어 나갔고 아이가 있는 나는 원룸의 아이들과 함께 살 수 없어서 대출을 받아 아파트로 들어왔다. 당시에는 전체 금액의 10%만 내 돈이면 90%까지 은행에서 대출이 되던 시기였다. 나는 이걸 기반으로 재산을 불려나갔고 전 남편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오랜 별거 끝에 서류 정리를 할 당시 전 남편은 재산이 하나도 없었다. 애초에 전 남편의 재산을 받고 싶은 생각이 없었고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관심조차 없었다. 어느 날 전 남편이 이혼 소장을 집으로 보냈을 때 나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겠다는 조건으로 협의를 하려고 했다. 전 남편은 거부했다. 소송은 계속되었다. 재산 분할에서 판사는 나에게 아파트 한 채를 남편에게 주어야 한다고 했다.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서류 정리를 안 하고 지낸 잘못이라고 했다. 정처 없이 걸었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하루 4시간에서 6시간 정도를 미친 듯이 걸어 다녔다. 그렇게 2달쯤 지났을 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아이 아빠인데 잘 살아야 하지 않을까? 나중에 아이들이 찾아갔을 때 돈이라도 얼마 쥐어주면서 잘 지내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력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나는 마음을 다잡았다. 그리고 조정 신청을 했다. 내가 아파트를 한 채 주고 나서야 지루한 소송이 2년 만에 끝났다. 그렇게 아파트를 넘겨주게 되었고 다행히도 친구는 전세를 연장해서 계속 그 집에 살 수 있었다. 그렇게 지내다가 얼마 전에 전세를 빼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친구와 전 남편이 모르는 사이가 아니라 둘이 알아서 잘 조절하겠거니 했는데 이런 사단이 난 것이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전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고 시집살이가 시작되었다. 환갑이 훌쩍 넘으셨던 시부모님이 연세가 많다는 이유였다. 시어머니는 결혼 생활 동안 나한테 일을 못하게 했다. 살림이나 하고 아이나 키우라는 것이다. 전 남편은 사회생활을 신 적이 없다. 25년 정도 자기 사업을 했다. 그런 남자가 돈이 없다니.
전 남편은 왜 돈이 없을까? 양육비도 받지 않은 지 오래되었다. 결국 지금 나는 이혼한 백수이며 거기에 전 남편이 돈이 없는 이라는 수식어가 앞에 더 붙게 되었다. 거리에서, 식당에서, 버스에서, 극장에서, 일상에서 보이는 중년 커플들을 보면 나는 왜 남자 보는 눈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나보다 더 나을 것도 없는 저 여자들은 어떻게 저런 남자를 만났을까? 시기 어린 눈빛이 된다. 이혼 남녀가 모여있는 카페에 가서 사정을 들어보면 전 재산을 다 주고 나와 본인은 원룸 월세에 사는 남자들도 있고 이혼 후 아이 양육비를 위해 더 열심히 돈을 버는 남자들도 있다. 사업을 더 키워서 이혼 전보다 훨씬 경제력을 갖춘 남자들도 있다. 전 남편이 돈이 없다는 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제이다. 하지만 아빠가 돈이 없으면 그건 아이들과 직결되는 문제다. 아빠가 돈이 없으면 엄마라도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난 지금 백수인데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추가되었다. 아이가 있는 여자가 이혼해서 생기는 불편들은 일상에서 수시로 생겨난다. 이사할 때 아저씨들이 살림을 막대해도 집안에 손봐야 하는 것들이 생겨나도 자동차 문제가 생겼을 때는 진짜 남자가 있었으면 하는 순간이다. 애초에 혼자였다면 그냥 넘어갈 일들이다. 가정생활에서 경험한 안정됨이 이혼으로 깨지고 발생하는 일이니까 어쩔 수 없다. 재산 분할로 가난해지는 것도 아이를 키우며 생기는 불편들도 다 내 일이니까 감수하며 지낼 수 있다. 그런데 참, 이렇게 무방비 상태에서 전해오는 전 남편의 소식은 그간 잊고 살았던 가정생활의 고단함, 어려움, 힘든 것들이 되살아나고 한숨을 짓게 한다. 조정 서류에 사인을 한 순간부터 전 남편과는 연락할 일이 없었다. 물론 그전에도 연락할 일이 없었고 실제로 별거 후에 얼굴을 본 건 법정이었다. 그냥 너 잘 살아라. 좀 잘 살면 안 되겠니? 내가 너한테 뭐 해달라고 하드나? 술은 끊었고 냉수 먹고 속 차릴란다. 다음 남자는 좀 괜찮은 사람으로 고르자. 이거 다 내 탓이다.